안녕하세요. 영숙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마곡지구라는 곳에 왔는데요. 강서구 하면 김포공항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기도 하죠. 무심코 들으면 제주공항이 제주도에 있는 것처럼 김포공항이라고 해서 경기도 김포시에 속하는 것 같지만 행정상 지명은 서울 강서구에 속하고 있습니다. 김포라는 지명이 붙은 이유는 과거 개항 당시에 공항 일대가 경기도 김포군 양서면이라는 곳이었기 때문인데요. 지도에서처럼 강서구는 김포시와 바로 인접한 지역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서구는 이 김포와 경계에 있는 서울의 서쪽 끝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찍는 동안 이 공항에 이착륙을 하는 비행기 모습을 간간히 볼 수 있었는데요. 언제쯤 안심하고 비행기를 탈 수 있을지. 강서구에 위치한 마곡지구는 서울 시내에서 이 마지막 대규모 개발지로 서울시청과 서울주택공사인 SH가 단독으로 추진 중인 서울시 자체 개발 사업으로 규모는 위례 신도시의 반 정도 크기입니다. 마곡지구는 개발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개발 전 이곳은 공항 주변이라 당연히 평지인 논밭이 대부분이었고요. 원래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 부지였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김포공항을 가다 보면 이 우측으로 보이는 허허 벌판이었던 곳이 이렇게 변한 건데요. 서울의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개발지라 이제 서울은 빌딩과 아파트 천국이 될 것 같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난지도 쪽의 마포구 상암동으로 월드컵 경기장을 결정하면서 이 마곡지구는 대신 신도시 사업을 계획하게 됐고 난지도 주변에는 디지털 미디어시티가 조성돼 업무지구와 주요 언론 및 방송사들이 자리 잡은 지금의 모습이 됐습니다. 마곡지구의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하면 거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돼 있는데요. 이 마곡지구와 행정상 지명인 마곡동의 모양이 서로 비슷하게 생겨서 마곡동 전체가 거의 마곡지구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마곡지구 안에는 공항철도를 포함해 모두 3개의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강서구와 하남, 강동을 운행하는 5호선과 역시 강서구 개화동과 송파구 방이동을 운행하는 9호선 그리고 공항철도 이렇게 3개의 노선인데요. 9호선과 공항철도의 환승역인 마곡나루역은 마곡지구 중앙에 있고 5호선의 마곡역과 발산역은 마곡지구 바깥쪽에 있습니다. 서울의 서쪽 끝이라 북서쪽에 위치한 고양시와 한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위치인데요. 강변을 중심으로 교통지역으로 유명한 강변 북로와 올림픽대로 그리고 수도권 제1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근거리에 있고요. 남쪽으로는 인천과도 인접하고 있어 역시 교통지역인 경인고속도로도 근거리에 있습니다. 이곳은 주거지역보다는 경제 중심의 도시를 기반으로 미래지식 산업단지나 국제 업무단지, 말 그대로 도시개발 사업이 중점인 곳이라 아파트보다는 업무단지 지역이 더 많습니다. 개발 사업을 칭하는 명칭은 엠밸리로 M은 마곡의 말을, 밸리는 골짜기라는 뜻을 가진 영어의 합성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파트 이름이 모두 엠밸리로 돼 있습니다.
주거지구와 업무단지의 위치가 어느 정도 나누어 분류가 돼 있긴 한데요. 업무단지 쪽은 아직 공사 중이거나 빈 곳이 많아서 모두 입주가 된 후에야 정리된 모습일 것 같습니다. 엠벨리 단지는 2014년 입주를 시작으로 앞으로 입주 예정인 단지까지 포함해 1단지부터 15단지까지 돼 있고요. 전부 12,800세대 정도로 화면에서처럼 9호선인 방화역과 5호선인 마곡역을 중심으로 이 니은자 모형으로 모여 있습니다. 2014년 준공부터 앞으로 입주 예정인 이곳의 아파트는 지하철 역세권이나 위치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있는데요. 국토부 마지막 실거래 가격을 참고하면 33평 기준 평균 12억에서 14억 중반 정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곳 마곡지구의 주거단지나 업무단지의 건물들은 대체로 층수가 낮다는 게 특징인데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김포공항으로 인해 고도 제한이 걸려 있어서 고층 건물은 지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엠벨리 전 단지는 아무리 높아도 최고층이 16층으로 돼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층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안정감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업무단지의 건물들도 이 초고층 빌딩이 없는데요. 이렇게 업무단지와 주거지역이 합쳐져 있는 마곡지구는 이 비슷하게 조성된 상암지구나 판교와 종종 비교가 되곤 합니다. 규모로는 상암의 6.5배이고 판교의 5배 수준으로 제2의 판교라는 말도 그리 어색하지는 않은 곳인데요. 상암은 미디어 산업 중심이고 판교는 IT 산업이 중심이지만 이곳 마곡지구는 다양한 산업의 R&D 센터가 입주하고 또 하나 제2의 롯데타운이라고 불리는 마이스 산업 복합단지가 건설 예정에 있습니다. 모두들 이해하기 쉽게 이 영어 약자가 아닌 우리말로 풀어서 알려주면 좋으련만 이 대부분의 방송 매체에서 알려주는 현실은 그렇지 않죠. 굳이 뜻을 알아서 뭐 하겠어. 그냥 아파트 값이 오르고 교통 좋고 살기 좋으면 되지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모르는 것보다는 조금 아는 게 낫겠죠. 저도 전문 분야가 아니라 자세하고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냥 간단히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만 말씀드리면 이 R&D는 연구와 개발의 영어 약자로 자연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나 원리를 연구하고 분석해서 얻어진 결과물을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게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마이스 역시 영어의 앞글자만 딴 약자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기업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기업 간의 회의나 관광, 협약, 전시 등 기업을 상대로 종합적이고 좀 더 세분화된 관광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미국과 북한의 회담 장소로 잘 알려진 싱가포르가 이 마이스 산업의 성공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 2019년에 개장한 서울식물원 역시 싱가포르의 보타닉 파크를 벤치마킹한 곳이라고 하네요. 보타닉 파크는 싱가포르의 최초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지구로 세계 최대의 난초 관람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싱가포르의 160년의 역사를 가진 보타닉 공원보다는 그 규모가 훨씬 적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가 이 강서구에는 보타닉이란 이름의 상업시설들이 다양하게 검색이 되곤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약 150개 기업이 이곳 마곡지구에 입주한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군데군데 빈 곳이 있지만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아파트와 건물 숲으로 변해 있겠죠. 산업단지에 있는 상가를 지나가다 이전에 와플을 사러 온 생각이 나서 이곳에 온 김에 와플을 사러 갔는데요. 이 원상 복구한 상태의 빈 상가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인터넷 판매도 하고 있었던 곳이었는데 몇 달 전 왔을 때도 빈 상가가 꽤 많았지만 이 와플 가게뿐 아니라 주변의 상가 대부분은 아직 비어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어느 장사나 자영업은 이 그만두는 것도 그렇지만 나오면서 원상복구를 할 때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권리금이 없는 빈 상가가 많아져서 또다시 자영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장사는 해야겠고 최저임금은 높고 비대면 영업 속에 배달비와 원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그리고 코로나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서도 이 자영업을 시작하려면 사법고시보다 더 힘든 시간을 버텨야만 하는데요. 그마저 현상 유지라도 하면 다행일 겁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시기, 질투로 인해 무조건적인 적대감으로 나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한 삶이라고 조금만 생각하신다면 저절로 웃음이 나올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